계속하겠습니다. 몸통이 근육입니다. 자, 몸통 중에서 우선 등 쪽부터 먼저 볼까요? 자, 이제 등의 근육은 얕은 등의 근육하고 깊은 등의 근육층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자, 바깥쪽에 위치한 얕은 등 근육은요, 척추하고 팔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팔의 움직임에 관계하고요. 깊은 층에 있는 등 근육들은요, 척추 바로 주변에 붙어 있죠. 그래서 척추의 굽힘이나 펴이나 돌림에 관계하게 됩니다. 자, 얕은 등 근육 먼저 봅시다. 팔과 척추를 잇는 근육이라 그랬죠. 이어주는 근육이라고 했습니다. 어깨뼈의 움직임과 관계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등 세목은 트라페지우스. 자, 넓은 등근 라티스무스 돌시, 롬보이드 머슬하고 리베이터 스카풀라 머슬이 있죠. 자, 등 세모 근육은요, 척추와 팔을 연결해 줍니다. 자, 시작은요, 등 세모근 여러분 잘 살펴봅시다. 어떤 게 등 세모근이었죠? 자, 바로 이 근육이 뭐예요? 등 세모근이 됩니다. 자, 등 세모근이 시작하는 부분하고 닿는 부분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가 시작하는 부분, 그 다음에 닿는 부분이 이쪽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등 세모근은요, 뒤통수뼈의 바깥 뒤통수뼈 용기와 그 다음에 위 목덜미선 그리고 목덜미 인대 C7번에서 T12번 가시 돌기 쪽에서 시작을 해서요. 자, 닿는 곳, 정지하는 곳은 빗장뼈와 어깨뼈 봉우리 그리고 어깨뼈 가시 부분, 앞쪽으로는 빗장뼈, 그리고 어깨뼈 봉우리, 어깨뼈의 가시까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작용을 한번 보시면요. 워낙 큰 근육이죠. 자, 위쪽 부분은요. 어깨뼈를 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중간 섬유는요. 어깨뼈를 모으는 작용을 하죠. 아래 섬유는 어떻게 해요? 어깨뼈를 아래쪽으로 당기는 작용을 하고요. 동시에 작용하면은 어깨뼈를 위쪽 방향으로 돌리는 작용을 합니다. 우리 등세목은 자주 언급되죠. 자, 지배하는 신경은요, 더부신경하고 목신경의 이중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까 스터노크레이도메스토이드 목비근도 어떻게 해요? 더부신경하고 목신경 가지는 좀 다르지만 더부신경과 목신경 가지의 자, 이중 지배를 받았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등 세모근도 자, 더부신경과 목신경의 이중 지배를 받습니다. 자, 이 등 세모근을 이렇게 드러내면은요, 그 아래쪽에 어깨 올림근하고 큰 마른근, 작은 마른근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자, 등 쪽 어깨 신경이 지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얕은 등 근육을 보고 있으니까 계속 봅시다. 등 세목은 아래쪽에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넓은 등 근육입니다. 자, 넓은 등근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봅시다. 자, 넓은 등 근육은요, 이렇게 지금 그림에서 보면 여기부터 이쪽까지 여기 넘어갔으니까 이쪽까지가 다 어디예요?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팔 앞쪽으로 이렇게 가서 팔 부분에서 우리가 위팔뼈 부분에서 닿게 되죠. 자, 이 우리가 넓은 등근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T7번에서 L5의 가지 돌기에서 시작을 하고요. 또 등 허리 근막과 엉덩뼈 능선에서도 시작을 합니다. 여기부터 닿기를 어떻게 해요? 위팔뼈의 작은 결절 능선은 겨드랑이 앞쪽으로 가서 우리가 앞쪽 작은 결절 능선이 바로 앞쪽 부분에 존재하죠. 자, 거기에 닿게 되는데요. 자, 이 넓은 등근의 작용은 위팔뼈를 어떻게 해요? 안쪽으로 돌리고 모음을 합니다. 자, 목발 보행 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우리가 자유형 같은 수영할 때 있죠. 그럴 때도 굉장히 작용을 세게 하죠. 그래서 물을 가르면서 팔을 이렇게 몸통 쪽으로 당겨올 때 자유형 생각해봐요. 자, 그럴 때 넓은 등근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복싱 선수들도 이 근육이 굉장히 어떻게 강하게 작용하죠. 그래서 수영 선수의 근, 복서의 근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자, 넓은 등근을 지배하는 신경은 가슴 등신경입니다. 자, 세 번째, 어깨 올림 근육입니다. 말 그대로 어깨뼈를 어떻게 해요?
위로 올리는 작용을 하는 근육이고요. 큰 작은 마른 근은 어깨뼈를 안쪽 위쪽으로 당기는 근육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뭐예요? 이게 어깨 올림 근육이 되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뭘 눌러야 되나? 네, 이 부분이 어깨 어깨 올림 근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작은 마름근, 그 다음에 여기가 큰 마름근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다 얕은 등에 있는 근육이라고 합니다. 지금 어깨뼈에 붙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는 어깨뼈를 올리고 얘는 어떻게 해요? 안쪽 위쪽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겠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깊은 등 근육입니다. 자, 깊은 등 근육은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이죠. 그래서 척추를 움직이는 것을 도와주는 근육들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척추 세운 근육이 있죠. 자, 여기에는요, 엉덩갈비근, 가장 긴 근, 가시 근육을 합해서 우리가 척추 세운근이라고 하는데 척수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 척추를 지지하고요, 펴고 또 한쪽만 작용하면 척추를 가쪽으로 굽히고 당기는 작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뒤톱니근입니다. 뒤톱니근은 위 뒤톱니근하고 아래 뒤톱니근이 있어요. 자, 뒤톱니 근육이 이 부분이죠. 이게 아래 뒤톱니근이고요. 요거를 제껴내고 나면 위 뒤톱니근이라고 여기에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위 뒤톱니근은요. 들숨시에 갈비뼈를 올리는 역할을 하고요. 아래 뒤톱니근은 날숨 때 갈비뼈를 아래쪽으로 당기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위 뒤톱니근은 들숨 근육이고 아래 뒤톱니근은 날숨의 보조근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널판근이 있죠. 머리 뒤쪽에 있는 근육입니다. 양쪽이 동시에 수축하면 머리를 펴고요. 한쪽만 수축하면 가쪽으로 머리를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로돌기 가시근육은 반가시근육하고 목갈래 근육하고 돌림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도 역시 어떻게 해요? 한쪽만 수축하면 가쪽으로 돌리고 양쪽이 수축하면 척추를 펴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등 쪽에 있는 근육, 얕은 등 근육은 뭐예요? 어깨뼈를 움직입니다. 팔을 움직이거나 깊은 등 근육은 뭐예요? 척추의 움직임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뒤쪽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한쪽만 작용하면 옆으로 구부리거나 한쪽으로 가쪽으로 돌리고 양쪽이 동시에 작용하면 척추를 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게 봤고요. 두 번째는요. 가슴 부분에 있는 근육을 봅시다. 자, 가슴 부분에 있는 근육도 얕은 가슴 근육과 깊은 가슴 근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얕은 가슴 근육은요, 바깥쪽에서 가슴벽하고 팔을 연결하여서 팔의 움직임에 관계하죠. 반면에 깊은 가슴 근육은요, 호흡에 관계합니다. 자, 얕은 가슴 근육은 팔하고 가슴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는 큰 가슴 근육 그리고 작은 가슴 근육, 앞톱니근하고 빗장 밑근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팩토랄리스 메이저 큰 가슴 근육을 봅시다. 자, 시작은요. 빗장뼈의 안쪽 2분의 1, 그 다음에 복장뼈의 가쪽 면, 그리고 1번에서 6번 갈비 연골하고 아래쪽으로는 배 바깥 빗근, 배 바깥 빗근의 널 힘줄에서 시작을 하고 정지가 어딥니까? 위팔뼈의 큰 결절 능선에서 정지를 합니다. 지금 앞부분이죠. 자, 큰 가슴 근육입니다. 이것이 지금 큰 가슴 근육인데 이렇게 들어가서 위팔뼈의 큰 결절이라 그랬죠. 거기에서 이제 정지를 하게 되는 형태의 근육이 됩니다. 자, 이 큰 가슴 근육은요. 어깨 관절 움직임에 있어서 주된 작용을 합니다. 좀 전에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수축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팔을
모으는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큰 결절이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기면서 이게 팔을 안쪽으로 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큰 가슴 근육의 위쪽에는 뭐예요? 유방이 젖가슴이 놓여져 있죠. 이 큰 가슴 근육을 지배하는 근육은 뭐예요? 안쪽 가쪽 가슴 근신경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가슴 근육 한번 봅시다. 작은 가슴 근육은 요게 지금 작은 가슴 근육이죠. 자, 지금 갈비뼈 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닿기를 어떻게 해요? 부리돌기 쪽에서 닿습니다. 이게 지금 작은 가슴 근육이고, 지금 그리고 앞톱니근 제가 지금 보여드리죠. 앞톱니 근육이 이제 앞쪽에 갈비뼈, 앞 가쪽에서 시작을 해갖고 저기 뒤로 가서 어깨뼈 안쪽 모서리 쪽에 닿습니다. 이제 자세히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계속 그래서 작은 가슴 근육은 3번에서 5번 갈비뼈에서 시작을 해서 부리돌기에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부리돌기 쪽이 정지점이기 때문에 수축하면 부리돌기가 앞쪽으로 당겨옵니다. 그래서 어깨뼈를 앞아래로 당기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앞톱니 근육은요. 1번에서 9번 갈비뼈의 가쪽 면에서 시작해서 어깨뼈 스카풀라 밑으로 들어가서 안쪽 모서리에 붙습니다. 이 앞톱니근이 수축을 하면요. 여기로 가버렸네요. 작용은요. 어깨뼈를 앞으로 당겨 가슴벽에다가 어깨뼈를 어떻게 착 붙이고 자 위로 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자 지배 신경은 뭐예요? 긴 가슴 신경입니다. 자 우리 이거 긴 가슴 신경이 지배를 하고 이제 이 앞톱니 근육이 마비될 때 보면 어떻게 해요? 이 날개 어깨뼈라 그래서 윙 스카풀라가 나타나죠. 윙 스카풀라가 나타날 때 보조기는 뭐 합니까? 어깨뼈를 눌러주는 어깨뼈 고정 보조기를 쓰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빗장 밑근입니다. 빗장 밑근은요, 요거 조그만한 거 요거 하나 요겁니다. 갈비뼈에서 빗장뼈 아래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요 근육이죠. 자, 빗장 밑근은 빗장뼈를 어떻게 해요? 밑으로 잡아당기겠죠? 얘는 날숨에 관계하게 됩니다. 자, 깊은 가슴 근육 봅시다. 우리가 바깥쪽에 있는 얕은 가슴 근육은 팔이라든지 어깨뼈의 움직임과 관계 있었다면 깊은 가슴 근육은요. 자, 호흡하고 관계 있습니다. 종류는요. 바깥 갈비사이근, 속갈비사이근, 그리고 가슴 가로근, 갈비 밑근, 갈비 올린 근육이 있습니다. 자, 지배신경을 봤더니 자, 갈비 사이 신경이죠. 갈비 사이 신경. 자, 깊은 가슴 근육과 호흡을 한번 봅시다. 이 근육들이 들숨 작용에는 어떤 게 관여하냐? 바깥 갈비 사이 근육하고 갈비 올림 근육은 들숨 근육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바깥 갈비 사이 근육이 가슴 호흡의 뭐예요? 주 작용 근육이 되는 거죠. 주 작용근. 자, 날숨 근육은요. 속갈비 사이근, 그 다음에 가슴 가로근, 갈비 밑근이 있었습니다. 자, 날숨 근육 같은 경우에는요. 속갈비 사이 근육이 주로 작용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날숨은 어떻게 해요? 수동적인 과정이에요. 자, 들숨은 어떻게 해요? 바깥 갈비 사이 근육이 수축해서 갈비뼈를 들어 올립니다. 근데 날숨은 어떻게 해요? 들어 올려졌던 갈비뼈가 다시 원 상태로 내려지는 수동적인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숨을 쉬다가 보면 의도적으로 더 강하게 노력해서 숨을 내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것을 우리가 노력성 날숨, 노력성 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속갈비 사이 근육이 주로 작용을 해서 노력성 날숨에 작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슴 가로근하고 갈비 밑근도 수축을 하게 되죠. 자, 아까 앞에 나왔던 등 뒤쪽에 있는 근육 중에서 위뒤 톱니근 기억납니까? 위뒤 톱니 근육은 들숨 작용을 하는 보조 근육이 되고요. 아래 뒤 톱니 근육은요. 날숨 작용을 하는 보조 근육이 됩니다. 자, 이런 근육들은 모두 다
가슴 호흡과 관련된 근육이죠. 자, 들숨 운동의 4대 조건을 봅시다. 4대 조건. 자, 가로막이 수축할 때도 들숨이 작용이 나타나죠. 이거는 뭐예요? 배호흡이다. 그죠? 배호흡. 배호흡의 주작용 근육은 가로막 수축입니다. 바깥 갈비 사이 근육이 수축할 때도 들숨 작용이 나타나죠. 이거는 가슴 호흡의 주된 작용 근육이 되겠죠. 자, 가로막이 수축하고 바깥 갈비 사이 근육이 수축할 때 배 근육이 이완되어 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로막이 수축하면서 아래쪽으로 수평으로 쭉 내려갈 때 배 근육이 이완이 되어줘야 배에 있는 장기들이 바깥쪽으로 밀려나면서 이 가슴 공간이 훨씬 더 유리하게 수월하게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 근육이 이완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면 활성제가 분비되어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허파 꽈리 있죠. 꽈리가 아주 얇은 막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면 활성제가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을 얇게 펴줘서 쭈그러들지 않도록 해줘야지 이 안에 공기가 가득 채워져서 이 주변을 돌고 있는 모세혈관이 어떻게 해요? 쉽게 가스 교환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계면 활성제가 분비되어야 된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가로막을 한번 봅시다. 가로막은 가슴 안과 배 안을 경계짓는 막이죠. 우리가 막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얇은 뼈대 근육으로 되어 있고요. 바깥쪽에 근육이고 안쪽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힘줄이 넓은 널힘줄이 이렇게 있는 구조입니다. 자, 가로막의 지배신경은 가로막 신경인데 몇 번이죠? C3하고 C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척수 손상일 때 일반적으로 C3 레벨하고 C4 레벨 수준까지는 완전하다면 이게 가로막 호흡이 가능합니다. 5번이 관여하고 있지만 이 5번은 좀 미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4번까지가 완전하다면 훈련으로 가로막 호흡을 완전하게 할 수 있겠죠. 자, 이 가로막은요, 근육으로 되어져 있는데 가로막에는 구멍이 3개가 뚫려 있어요. 왜냐하면 가슴이고 배 안인데 이쪽으로 통과하는데 대동맥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맥도 올라가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식도도 통과해야 되니까 3개의 구멍이 존재합니다. 먼저 대동맥 구멍이 있는데 메인은 대동맥이 지나갑니다. 자, 내림 대동맥이 지나가고 뿐만 아니라 그 구멍으로 홀정맥이랑 가슴 림프관이랑 그 다음에 교감신경 줄기가 같이 통과하는데 대동맥 구멍의 위치는 등뼈 12번 정도에서 열리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식도 구멍입니다. 식도 구멍으로는요, 식도가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미주신경도 통과하는데 이것은 얼마요? 등뼈 10번 정도 높이가 되죠. 제 그림에서 지금 보면 가로막이 앞쪽에는 어떻게 해요? 좀 높고요. 뒤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좀 낮은 위치로 이렇게 내려가는 기역자 이렇게 구부러진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 식도가 통과하는 앞쪽 그 다음에 대정맥이 통과하는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좀 높은 위치고요. 저 뒤쪽에 우리 아까 봤던 대동맥이 통과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도 구멍은 T10번인데 미주신경도 같이 통과하고요. 자, 대정맥 구멍은 아래 대정맥이 통과하고 오른 가로막 신경이 통과하는데 T8번 정도 등뼈 높이가 됩니다. 자, 가로막에 의한 호흡을 뭐라고요? 배호흡. 갈비 사이 근육에 의한 호흡을 무슨 호흡? 가슴 호흡이라고 하네요. 여기 정리가 되어져 있네요. 자, 들숨 근육과 날숨 근육입니다. 자, 전체를 다 정리했는데요. 자, 바깥 갈비 사이 근육은 가슴 호흡의 주작용 근육이 됩니다. 바깥 갈비 사이 근육. 그 다음에 갈비 올림 근육이 있고요. 갈비 올림 근육. 그 다음에 위디 톱니근, 큰 가슴 근육도 보조근으로 작용하고요. 자, 척수 손상의 경우에는 목비근도 들숨 근육으로 작용하고, 자, 목갈비 근육도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막이 수축할 때도 들숨이 일어나죠. 자, 이거는 배호흡의 주작용 근육이라고 했습니다. 자, 날숨 근육은요, 속갈비 사이근, 갈비 밑근, 그 다음에 아래뒤 톱니근,
가슴, 가로근, 그리고 가로막이 이완되는 것은 날숨 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 가로막이 위쪽으로 이완되면 위로 올라갔다가 수축하면 어떻게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 이 가슴 안에 공간이 어떻게 해요? 위 아래로 넓어집니다. 자, 반면에요. 이 갈비 사이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이 갈비뼈를 어떻게 해요? 잡아 당겨 올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니까 앞뒤 사이 공간이 넓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배 부위의 근육으로 들어갑시다.